다들 들어요. 나 이혼할 거예요. 재산 다 포기해요. 대신 시어머니만 제가 모실게요. 왜냐고요? 당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비밀이 어머니 통장에 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끝에서 유언장 3장이 열립니다. 다음 전개 바로 이어지니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그날 거실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만 지키겠다는 말을 꺼낸 순간 남편의 거짓말과 가족의 공모가 한 장씩 증거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70대 시어머니 정숙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30년 동안 같이 산 며느리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이야. 남편 민수는 입을 떡 벌렸다. 시누이 미정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언니를 쳐다봤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터져나온 건 남편의 비웃음이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를 모시겠다고?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30년 동안 시집살이 당해놓고 이제 와서 효녀 코스프레. 은희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효녀 코스프레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한테 진짜 엄마였어요. 근데 당신은 사기꾼이었죠. 시누이 미정이 벌떡 일어났다. 언니 지금 우리 오빠한테 뭐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지. 은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탁! 테이블 위에 던져진 건 남편 민수의 도박 빚 내역서였다. 이거 갚아준 게 누군지 알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니예요. 5년 전 당신이 2천만 원 빚지고 도망칠 때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이 모르게 숨겨왔던 비밀이었다. 은희가 2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 수술비. 10년 전 준호가 맹장 수술 받을 때 병원비 500만 원. 당신은 회식 간다고 나갔고 나는 돈이 없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적금 깨서 주셨어요. 한밤중에 병원까지 달려오셔서.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시누이 미정도 입을 다물었다. 은희가 3번째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 그만해. 민수가 소리쳤다. 옛날 일 다 들춰서 뭐 하려고. 옛날 일이 아니에요. 은희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난주에도 어머니 통장에서 200만 원 빼갔잖아요. 그것도 당신이랑 미정이 짜고 한 거 다 알아요. 시누이 미정의 얼굴이 빨개졌다. 언니 증거라도 있어요? 은희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오빠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이번 달 안에 200 빼자. 미정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쿵. 시어머니 정숙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30년을 키운 자식들이 자기 통장을 털었다니. 은희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다. 따뜻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가족의 온기였다. 민수가 껄껄 웃었다. 좋아, 이혼하자. 근데 당신 친정 재산 10억? 그거 절반은 내 거야. 법적으로. 은희가 고개를 저었다.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뭐? 민수의 눈이 커졌다. 친정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거든요. 은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만약 내가 이혼하면 재산 전액 사회 기부. 탁! 유언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민수와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당신도 못 받잖아. 민수가 소리쳤다. 상관없어요. 은희가 씁쓸하게 웃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으니까. 그녀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저랑 사시겠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30년을 며느리로만 봤는데 이제야 보였다. 이 사람이 진짜 딸이었다는 게. 은희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거실 한쪽에서 민수와 미정은 이를 갈았다. 10억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은희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더 있었다. 친정 아버지의 유언장이 3장이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25살 새댁 은희. 시집 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 며느리가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시어머니 정숙이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줬다. 긴장했지?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그때는 몰랐다. 그 손길이 30년을 버티게 해줄 힘이 될 줄은.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옆방에서 시어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은희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숙은 이불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은희가 물을 떠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은희야.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낮에 너무 놀랐지? 아니에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다. 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민수 오빠가 도박한다는 것도, 미정이가 어머니 돈 빼간다는 것도. 정숙의 눈이 커졌다. 그럼 왜 지금까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아프실까봐.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고마운 거리요. 그녀가 15년 전을 떠올렸다.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이 없어서 집에서 조리하던 날. 은희야,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다. 21일 내내 매일 아침 미역국을.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너 건강해야 우리 손주도 건강하지.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때 민수는 뭐 했더라. 나 회식 있어. 매일 밤 술 먹고 들어왔다. 아기 우는 소리에도 코를 골며 잤다. 은희야 울지 마. 정숙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은희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데? 10년 전 일이에요. 은희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준호 수술할 때 병원비 500만 원. 어머니가 주신 거 알아요. 정숙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어떻게 해? 통장 정리하다가 봤어요. 은희가 말했다. 적금 해지네요. 그날이 정확히 준호 수술 날이더라고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은희가 계속 말했다. 5년 전 민수 오빠 빚 2천만 원. 어머니가 갚아주셨죠? 어머니 퇴직금 전부였잖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 다 알고 있었구나. 네. 은희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자식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며느리인 쟤만 알고 있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30년 묵은 서러움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은희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 김 변호사입니다. 은희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유언 집행 담당 변호사였다. 네 변호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유언장이 3장입니다. 네. 은희가 깜짝 놀랐다. 한 장은 이미 공개됐고요.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공개됩니다. 어떤 조건이요? 그건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은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유언장이 3장이라니. 아버지는 대체 뭘 준비하신 걸까? 그때 현관문이 쿵 하고 열렸다. 엄마 나왔어.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다. 대학생이 된 준호는 방학을 맞아 집에 왔다. 할머니, 준호가 정숙을 껴안았다. 우리 손주 왔네.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다. 은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행복을 지켜야 한다고. 돈 때문에 무너지게 둘 순 없다고. 며칠 후, 은희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앉으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번 유언장 공개 조건은 이혼 소송 제기입니다. 네. 따님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은희의 가슴이 뛰었다. 내용이 뭔데요? 따님 명의 집과 가게 증여. 시가 5억 상당입니다. 은희는 숨이 멎을 뻔했다. 아버지가 자기 명의로 집과 가게를. 그럼 3번 유언장은요? 그건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시어머니 관련 내용입니다. 어머니요? 네. 시어머니 병원비 평생 지원. 장기요양 비용 전액 부담.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아껴줬는지.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였다. 감사합니다. 은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였다.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니, 이젠 엄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을 위해. 2주 후, 법원 가정법원 복도, 은희는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직원의 말에 은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시작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법원 우편물을 보고 발광했다. 이혼 소송? 진짜 미쳤구나. 그가 서류를 집어던졌다. 좋아. 법대로 하자. 재산분할 청구할 거야. 은희는 냉정하게 답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희 씨 이혼 소송 접수 확인했습니다. 이번 유언장 공개 조건이 충족됐네요. 은희의 가슴이 뛰었다.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30분 후,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아버님께서 따님 명의로 준비하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3평, 시가 4억, 그리고 종로구 상가 1층 30평, 시가 1억, 총 5억 상당입니다. 은희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명의는 이미 5년 전에 따님으로 넘어갔습니다. 세금 문제도 다 정리됐고요. 변호사가 덧붙였다. 남편분은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은희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 응? 제가 아버지한테 집이랑 가게를 받았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다. 정말? 네. 5억짜리요. 세상에.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어머니도 같이 가실 거죠? 은희가 물었다. 새 아파트로.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은희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28살 은희.
으악!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쾅! 차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은희는 그 앞에 서 있었다. 은희야. 누군가 은희를 밀쳤다. 쿵. 대신 차에 치인 건 시어머니 정숙이었다. 어머니. 은희가 비명을 질렀다. 피가 쏟아졌다. 정숙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간 파열입니다. 의사의 말에 은희는 무너졌다. 수술해야 합니다. 간 이식이 필요해요. 져주세요. 은희가 소리쳤다. 제 간을 쓰세요. 하지만 혈액형이 맞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생체간 이식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때 옆에 있던 정숙의 남편이 내 간을 써. 시아버지가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은희는 몰랐다. 진짜로 간을 준 건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현재 은희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30년 전 일인데 왜 자꾸 생각나지? 다음 날 은희는 정숙과 함께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어머니 혈액 검사 한번 해볼게요. 간호사가 체열을 했다. 30분 후 의사가 진료실로 불렀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은희가 대답했다. 어머니 간 수치가 좀 안 좋으시네요. 과거 수술 이력이 있으신가요? 아. 정숙이 대답했다. 30년 전에 간 일부를 떼어냈어요. 네. 은희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요? 응.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 너 살리려고. 은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시아버지가 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시아버지는 혈액형이 안 맞았어. 그래서 내가 했지. 그런데 민수한테는 말 안 했어. 왜요? 괜히 미안해할까봐. 정숙이 쓸쓸하게 웃었다. 며느리 살리려고 엄마가 간 잘났다고 하면 아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30년 동안 몰랐다. 자기 몸속에 시어머니의 간이 있었다는 걸. 어머니. 은희가 정숙을 껴안았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 정숙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너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두 사람은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간호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은희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왜? 제 몸엔 어머니 간이 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전 어머니 딸이에요. 진짜 피를 나눈 딸이에요. 정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그래. 넌 내 딸이야. 30년 전부터 내 딸이었어. 택시는 저녁 노을 속을 달렸다. 두 사람의 손은 계속 맞잡혀 있었다. 그날 밤, 은희는 민수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간을 주셨대요. 뭐? 민수가 술잔을 내려놓았다. 30년 전 교통사고 때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 가서 확인했어요. 은희가 말했다. 어머니 간에 수술 흉터 있어요. 당신은 그것도 몰랐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간을. 그런데 자기는 30년 동안 몰랐다니. 이혼은 취소 못해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평생 모실 거예요. 당신보다 제가 더 자격 있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2개월 후 은희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올 때까지 30분이 1시간처럼 길었다. 보호자분? 의사가 진료실 문을 열었다. 네. 은희가 벌떡 일어났다.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 의사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MRI 사진.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입니다. 쿵. 은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치매요? 네. 간 수술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30년 전 수술 당시간 손상이 컸고요. 그게 뇌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려다 병에 걸렸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최선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은희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다. 복도에서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괜찮대요, 어머니. 은희는 억지로 웃었다. 그냥 정기 검진만 받으면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어딘가 멍한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여보세요. 은희 씨 법원 조정 기일 잡혔어요. 차갑게 변한 목소리.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재산분할 청구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은희가 전화를 끊었다. 옆에서 정숙이 물었다. 민수였어? 네. 뭐래? 이혼 소송 때문에요. 은희가 대답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내 아들이 그 모양이라서.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니, 이미 조금씩 잃고 있었다. 며칠 후 은희는 출근했다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웃집 할머니가 전화를 했다. 은희 씨 어머니가 밖에서 헤매고 계세요. 네. 집을 못 찾으시나 봐요. 은희는 차를 몰고 동네를 돌았다. 골목 끝에서 정숙을 발견했다. 어머니. 정숙은 멍하니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집이 어디더라? 어머니 저예요, 은희요. 은희가 손을 잡았다. 은희? 정숙이 며느리를 바라봤다. 아, 은희. 우리 며느리. 다행히 알아봤다.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숙을 눕혔다. 어머니, 이제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알았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은희는 알았다. 내일이면 또 잊어버릴 거라는 걸. 다음 날, 신우이 미정이 집에 찾아왔다. 언니, 왜? 은희가 차갑게 물었다. 엄마 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미정의 말투가 달라졌다. 갑자기 왜? 엄마가 치매라면서요. 미정이 말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은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모실 거예요. 언니 일도 있잖아요. 미정이 따져 물었다. 어떻게 24시간 붙어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니, 미정의 눈빛이 변했다. 우리 엄마니까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우리? 은희가 비웃었다. 당신이랑 오빠가? 엄마 통장 털던 사람들이?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오해고요. 오해 아니에요. 은희가 녹음기를 꺼냈다. 증거 다 있어요.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희가 말했다. 어머니 진명에 건들지 마세요. 뭐? 변호사 통해서 확인했어요. 은희가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이 어머니 진명에 변경하려 했죠?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법정에서 봐요. 은희가 문을 열어줬다. 나가세요. 미정은 이를 갈며 나갔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은희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혼자서 다 막아내기엔 너무 힘들었다. 그때 정숙이 방에서 나왔다. 은희야, 내 어머니, 미정이 왔었어? 네, 그냥 다녀갔어요. 은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숙은 며느리 옆에 앉았다. 미안해. 왜요? 내가 짐이 돼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머리가 자꾸 이상해. 어제 일도 기억 안 나고. 은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어머니 것까지 다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고마워, 은희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은희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네, 은희 씨. 3번 유언장 공개 조건이 뭐예요? 은희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 간병 개시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따님이 돌보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은희의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는 이것까지 예상하셨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3번 유언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버지, 은희가 중얼거렸다.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머니 끝까지 모실게요.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라고. 다음 날 아침, 은희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가 자리를 권했다. 책상 위에 놓인 세 번째 봉투, 3번 유언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시어머니 정숙 여사 관련 내용입니다. 은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병원비 및 장기요양 비용 전액 지원. 평생 보장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간병인 고용 비용 월 300만 원. 의료비 한도 제한 없음.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꺼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영상 메시지입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은희야. 아버지의 목소리. 5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 모습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시어머니가 아프신 거겠지. 은희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아빠가 지켜봤단다. 시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교통사고 때 간까지 주셨잖니.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아셨다. 그런 분을 끝까지 모셔야지. 돈은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아버지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효부상 받을 거야. 영상이 끝났다. 은희는 한참을 울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법정 조정날 같이 가주시겠어요? 당연하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은희는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시어머니 방에 있던 물건이었다. 이게 뭐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 그리고 들려온 정숙의 목소리. 2023년 5월 10일. 나 정숙이가 정신 멀쩡할 때 이 말 남긴다. 은희의 손이 떨렸다. 내 재산은 며느리 은희에게 준다. 집도 예금도 전부 다. 녹음이 계속됐다. 아들 민수는 도박꾼이다. 딸 미정은 사기꾼이다. 둘 다 내 돈만 노렸다. 은희는 숨을 멈췄다. 하지만 은희는 달랐다. 30년 동안 진짜 딸처럼 날 모셨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치매 걸릴 줄 알았다. 그래서 미리 녹음해둔다. 이 녹음 법정에서 써도 된다. 공증도 받아뒀다. 은희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준비하셨다니. 일주일 후
법원 가정법원 조정실. 은희와 민수가 마주 앉았다. 중간에 조정위원. 재산분할 건으로 나오셨죠? 조정위원이 물었다. 네. 민수가 대답했다. 아내 명의 재산 5억. 절반인 2억 5천 청구합니다. 은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재산은 제 친정 아버지 유산입니다. 남편과 무관합니다. 증거 있어요? 민수가 비웃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5년 전 증여 계약서입니다. 혼인 중 취득 재산이 아닙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시어머니 재산은요? 신우이 미정이 끼어들었다. 엄마 집이랑 예금 있잖아요. 그건 저희 거예요. 은희가 녹음기를 꺼냈다. 어머니 육성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 재산은 며느리 은희에게 준다. 정숙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다. 아들 민수는 도박꾼이다. 딸 미정은 사기꾼이다. 민수와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둘 다 내 돈만 노렸다. 조정위원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 녹음은 공증받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법적 효력 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엄마가 정신 이상할 때 한 거야. 아닙니다. 은희가 말했다. 1년 전 녹음입니다. 치매 진단받기 전이에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미정이 소리쳤다. 이건 억지야. 며느리가 깨어낸 거라고. 증거 있어요? 은희가 차갑게 물었다. 오히려 당신들이 어머니 통장 털었잖아요. 그녀가 두 번째 녹음을 틀었다. 오빠 엄마 통장에서 200 빼자. 미정의 목소리였다. 미정은 입을 다물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각하겠습니다. 판결이 떨어졌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미정은 울면서 나갔다. 은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서 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희가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정숙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 이겼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재산 다 지켰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숙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은희야. 우리 딸. 은희는 눈물을 닦았다.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평생 모실게요. 그날 저녁 은희와 정숙은 마주 앉아 식사했다. 이제 새 출발이야. 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은희도 환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민수와 미정은 빈손으로 떠났다. 도박빚과 사기죄가 그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어갔다. 진짜 가족과 함께 3개월 후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은희는 법원에서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옆에서 정숙이 며느리 아니 이젠 딸의 손을 잡았다. 새 출발이야 은희야.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오후 은희와 정숙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대치동 33평. 아버지가 물려준 집이었다. 와 깨끗하다. 정숙이 거실을 둘러봤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어머니. 은희가 짐을 풀었다. 이제 여기서 둘이 살아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70평생 처음 누려보는 평화였다. 며칠 후 은희는 종로상가를 방문했다. 아버지가 물려준 1층 가게. 여기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작은 카페 열면 되겠어.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했다. 한 달 후 카페가 완성됐다. 엄마네 카페. 간판이 달렸다. 정숙이 간판을 보며 웃었다.
이름이 마음에 드네. 어머니가 주인이에요. 은희가 말했다. 저는 직원이고요. 에이 뭘. 정숙이 손사래를 쳤다. 우리 같이 하는 거지. 카페 오픈 첫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어머니 주문 받으세요. 그래. 정숙이 카운터에 섰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치매약을 먹고 운동을 하니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 할머니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요. 네 금방 나옵니다. 정숙이 주문을 받았다. 은희가 커피를 내렸다.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 김할아버지가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정숙이 환하게 웃었다. 오늘은 케이크도 드릴게요. 은희가 케이크를 꺼냈다. 김할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이었다. 여기 오면 집 같아요. 자주 오세요. 정숙이 말했다. 카페는 금방 소문이 났다. 따뜻한 할머니가 있는 카페. 손님들이 계속 늘었다. 어느 날 은희는 창밖을 보다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민수였다. 초라한 옷차림, 수척해진 얼굴. 은희는 문을 열고 나갔다. 뭐하러 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머니 좀 뵈러. 정숙이 카운터에서 나왔다. 민수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 지내냐? 아니.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도박비 때문에 쫓기고 있어.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야. 그녀가 봉투를 꺼냈다. 이거 가져가. 엄마. 다시는 도박하지 마. 그리고 열심히 살아. 민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은희가 정숙을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응.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녀가 은희를 안았다. 넌 내 진짜 딸이야. 두 사람은 카페 안에서 껴안았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미정 씨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끊었다. 신우이도 결국 벌을 받았다. 이제 정말 끝났다. 저녁, 은희와 정숙은 카페 문을 닫고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은희야, 내 어머니, 행복하니? 정숙이 물었다. 네. 은희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다. 너랑 있으니까 행복해. 창밖으로 달이 떴다. 환한 보름달.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 진짜 모녀처럼. 몇 달 후,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됐다. 매일 손님이 북적였다. 은희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정숙도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은희가 설거지를 하는데 정숙이 다가왔다. 은희야. 네. 30년 전으로 돌아가도. 정숙이 말했다. 나는 똑같이 할 거야. 너한테 내 간을 줄 거야.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요? 너는 내 딸이니까. 정숙이 웃었다. 피 안 섞여도 가족이야. 은희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저도요 어머니.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 딸 할래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은희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희가 속삭였다. 덕분에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어머니를 평생 행복하게 모시겠다고.
진짜 딸로서 카페 간판불이 꺼졌다. 엄마네 카페. 내일도 이곳에서 두 사람의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 그건 바로 진심이었다. 은희와 정숙은 그걸 알았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다. 세상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라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